갑자기 투자자들이 상록수역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부토피아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GTX C노선 추가 정차역 소식입니다. 1월 24일 오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C노선 금정서 상록수역 구간도 운행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노선 중 일부인 경부선의 용량이 부족해서 GTX 노선의 일부를 금정에서 회차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그에 따라서 안산선에 있는 상록수역을 이용해서 회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안산시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운행 구간을 늘릴 수도 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노선도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C노선이 덕정에서 수원까지 내려오는데 이 금정역에서 일부 안산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회차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한 부동산에서는 10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계속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아실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실에서 제공되는 이 매물 증감 기능을 통해서 상록구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산 상록구의 매매 물건의 추이인데요. 기사 발표일인 1월 24일 매매 물건이 1150개 있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594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상록구 중에서도 상록수역 부근의 아파트가 포함된 본호동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매물 수가 급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월 24일 190개에서 며칠 만에 12개까지 그야말로 급감을 했다가 현재는 28개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만큼 호가도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기사로 주목받았지만 사실 GTX C노선 기본 계획은 주목받은 것은 1월 24일 기사이지만 사실 작년 12월 2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GTX C노선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GTX C노선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거장은 10개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보면 수원역에서 금정, 전북 과천 청사, 양재, 삼성, 청량리, 광운대, 창동, 의정부를 거쳐 덕정역까지 총 74.8km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운행 횟수와 관련된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기존선 공용 구간을 포함한 본 사업 전 구간의 1일 최대 열차 운행 횟수는 122회입니다. 그리고 노선도를 다시 살펴보면 GTX 전용 구간은 전북 과천 청사역에서부터 창동역까지입니다. 창동역에서 덕정역 구간은 경원선과 노선을 공유하게 되고요. 전북 과천 청사역에서 금정 구간은 과천선, 즉 4호선의 일부죠. 그리고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의 구간은 경부선과 노선을 공유합니다. 일부 구간이 공용선이다 보니까 최대 122회 운행할 GTX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30회 내외는 안산선을 활용해서 회차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추가 정거장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하나여 10개 정거장 외 추가 정거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추정 총 사업비 4조 3,857억 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증액이 가능한데요. 그 조건을 살펴보면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준속도 80k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역까지 소요시간이 30분 이내가 되어야 하고요. 추가 정거장의 개수는 3개소 이하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GTX-C 추가 정착 유치하겠다고 다투는 지자체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성동구는 왕십역, 그리고 안양시와 의왕시는 인덕원역, 그리고 또한 의왕시가 의왕역 등에 GTX-C를 추가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왕십역과 인덕원역은 주요 환승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며 추가 정착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표정 속도 그리고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비용 대비 편익값이 1.7을 넘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GTX-C 노선의 경우에는 주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원과 의왕역에 7편 정도의 주박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왕역을 주박시설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꼭 정차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 후보지들 중에 갑자기 투자자들이 상록수역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기사 말고도 또 있을까요? 그러면 상록수역이 강력한 추가 정착 후보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 계획을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본 계획의 추가 정거장 내용에 안산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하는 경우 동구간의 추가 정거장 제한 시 해당 추가 정거장은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 속도와 소요 시간 그리고 추가 정거장 개수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판단하에 추가 정거장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에서 벗어나다 보니 추가 정차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록수역 주변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상록수역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은 지도를 크게 보면 멀리 서울에서 4호선을 따라서 과천, 평촌, 산본을 거쳐서 내려와야 하는 곳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도를 확대해서 안산 내에서 봐도 상록수역 부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곳인데요. 현재 서해선이 개통되었고 신축들이 이미 들어섰고 KTX 호재를 가지고 있는 초지역 부근, 그리고 기존 주거 중심지였으면서 신안산선 개통 호재가 있는 중앙역 부근 등에 비교해서 당연히 주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록수역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상록수역 북쪽인 상록구 1동, 2동 지역은 빌라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빌라들 연식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아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록수역 바로 아래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남쪽으로 아파트 7개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 동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록수역 아파트 중 대장 아파트는 안산월드 1단지입니다. 1989년 1월 입주한 33년차 아파트이고 전체 동이 5층으로 이루어진 1070세대 아파트입니다. 초품화이기도 하고요. 상록수역과 가장 가까워서 교통환경이 좋고 상권을 이용하기 좋습니다. 옆쪽으로는 숲으로 이루어진 본호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월드 1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4월에 안전진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단지와 비교해서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GTX C 노선이 연결되고 새 아파트가 되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평형은 15평형에서 25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평형과 18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16평형은 2억 4천만원 내외이고 18평형은 2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만 호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네이버에 등재된 매매 물건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16평형은 4억 5천, 그리고 18평형은 5억 정도입니다. 기존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2배 가까이 오른 호가입니다. 거의 살 테면 사봐라 라는 식의 호가 수준입니다. 월드 1단지 좌측에는 본호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5층과 15층이 혼재된 519세대 단지인데요. 앞서 봤던 월드 1단지 외에 이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처럼 저층과 고층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본호주공 아파트는 월드와 마찬가지로 역에서 거리도 가깝고 상권 접근성도 좋습니다. 좌측에는 수인선 지상공원이 있고 우측으로 작은 공원이 성수공원이 있습니다. 1996년 8월에 입주해서 아직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월드보다는 대지 지분이 높아서 향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은 단지입니다. 평형은 16평에서 23평형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21평형과 23평형이 많습니다. 최근 신고된 실거래를 살펴보면 16평형은 1억 이상 뛴 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21평형은 기존 실거래와 유사한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평형은 1억 정도 오른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역시 네이버 매물을 살펴보면 물건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1평형 물건이 3억 6천만 원,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에 올리셨던 분은 최초에 4억에 올리셨던 분인데 호가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잘 되지 않으니 조금씩 호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호주공 아래에 있는 상록수 태형입니다. 1991년 6월에 입주하여 재건축 연한이 충족된 672세대의 단지입니다. 이 단지도 본호주공과 같이 저층과 고층이 섞여 있고 좌층에 수인선 지상공원, 우측에 작은 공원이 상록수공원이 있습니다. 평형은 23평형에서 50평형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32평형이 주력입니다. 이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많고 입지가 더 좋은 본호주공이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면 함께 재건축해서 역세권 대단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근 등재된 실거래가도 없고 현재 매매 매물도 없습니다. 상록수태형 아래로는 신안 2단지가 있는데요. 1993년 5월 입주한 803세대의 단지인데 아직 재건축 연한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크지는 않아서 정비사업은 향후 사업성이 좋은 다른 단지들이 먼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평형은 28평형에서 63평형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GTX C 추가 정책 기사 발표 당일에 36평형이 수천만원 오른 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매물로는 28평형 1층 그리고 3억에 거래된 36평형이 현재는 3억 5천만원, 3억 8천만원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1단지 아래는 에버그린 우성입니다. 1990년 3월에 입주한 1080세대 단지인데요. 역시 초품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안 2단지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은 다른 단지의 움직임을 먼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평형은 17평형에서 46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32평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형 쪽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17평형이 3천만원 정도 오른 2억에 거래가 되었고 22평형도 2억에서 2억 9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매물로는 3억 3천만원 정도 거래되었던 32평형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었는데 금세 물건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신안 1단지가 있습니다. 1993년 6월 입주한 2132세대 단지인데요. 이 일대 단지들 중에서 대지 지분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으로 앞서 본 5개 단지들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면 이곳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건축 연한이 충족되지 않았고 고층동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정비 사업을 기대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형은 27평형부터 65평형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34평형이 가장 많습니다. 주력 평형이고 수요가 많은 34평형 가격이 그동안 오름세를 보였었고 GTX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65평형 물건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3억 초 중반 하던 가격에서 3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니 다른 단지들보단 매물이 조금 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34평 기준으로 매물을 살펴보면 4억 정도의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거래된 것보다 1억 이상 올라간 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 한양입니다. 상록수 한양은 1990년 12월에 입주한 2222세대 그리고 이제 막 재건축 연에 충족된 단지입니다. 대지 지분이 높은 편은 아닌데 앞서 본 신안 1단지 마찬가지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낮은 대지 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요. 그래도 신안 1단지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눈이 띄었던 부분이 조립식 아파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록수 한양은 PC 공법으로 지어졌던 단지인데요. 콘크리트를 블록으로 제작해서 조립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직 재건축을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PC 공법의 특성상 노후가 빨리 돼서 의외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형은 11평형에서 55평형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평형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84타입을 살펴보면 1월 초에는 2억 8천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현재 84타입의 매물 호가를 살펴보면 4억 5천만원입니다. 무려 기존 실거래가보다 1억 5천 이상 올린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록수역 일대 아파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본호동 지역의 호가가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GTX-C 호재 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소외되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울분이 이번에 터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신분당선 예타가 통과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호매실이 떠오르는데요. 작년 1월 중순 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 기사가 나오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이 호매실 지역에 매수 심리가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살펴보면 예타 통과를 전후로 많은 거래가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일대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고 이런 교통 호재가 나타나면서 당분간 매수 심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어느 곳이 추가 정차역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안산선을 활용한 회차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회차는 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정차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차역 운행을 결정할 것은 결국 민간 사업자이고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는 6월에 선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차역과 정차역이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록수역이 정말 GTX-C 노선의 추가 정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교통망의 변화와 노후된 아파트들의 정비 사업 움직임이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